자, 드디어 이제 미국 통으로부터 듣는 정상회담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두 갈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한미 정상회담 잘 되겠습니까? 글쎄요. 우선 뭐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쏟아내세요. 예. 어쨌든 후보 시절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우리는 평양을 먼저 가겠다. 갈 의지가 있다. 사실은 평양을 먼저 가겠다는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남북 대화를 중시하겠고 평양을 먼저 갈 의지가 있다 하니까 막 보수 언론에서 막 이러다가 지금 이제 결국 이제 미국을 먼저 가시는데 뭐 보수 언론은 뭐 여러 가지 기대한다 뭐 어쩐다 하겠지만 또 자기네들 어떤 그게 또 안 맞아지면 사드라든지 또 막 비난을 하겠죠. 흔들기 말하자면. 그래서 그 점이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좀 아쉽고요. 우리 문제는 뭐냐면 굳이 그 약간 급한 이렇게 꼭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는 게 좀 제 입장에서 아쉬운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정권 청와대 쪽이나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또 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어떤 지도자 집권자로서 어떤 그런 측면이 강했던 것 같고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는 게 제가 오늘 이번 주 아마 시사전에 나갈 건데 결국 기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좀 비관적으로 보는까지 오늘 써버렸는데 그건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조금 뭐 마이너스 나쁘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국제관계 상황들이 그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후보 시절이나 이렇게 담아왔던 게 많이 이렇게 그렇게 되어갈 가능성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뭐 그대로 얘기를 다 하라니까 우리의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의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이건 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단 한 가지는 감인데 감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갔다 와서 무언가는 생각하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남북 대화 문제라든지. 근데 일단 이번 워싱턴 가는 거는 그렇게 기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론. 예. 이를테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뭐 이상한 망난이라고 해도 예. 탄핵까지 거론될 마당인 정도로 상황이 입지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외교에 있어서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현안들 중에 하나가 북핵 해결에 관련된 부분일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북한이 그렇게 핵무기를 개발해 줌으로써 자기들이 입지가 더 좋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근데 사실 북핵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미국과 이야기하려는 일종의 도구와 수단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과는 아무 상관 사실 없는. 근데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우리가 그러니까 부정적 이미지로만 바라보면 트럼프가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뭘 대단히 해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트럼프건 문재인 대통령이건 둘 다 뭔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합의를 도출해 냈을 때 양국 국민이 봤을 때 서로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국내용이라고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썼는데 둘 다 국내용이다 했습니다. 둘 다 국내용이다. 사실 이 지금 초기 우리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좀 이렇게 국제 관계적으로 하면 혹시 막 비판한다까봐 지금 출발한 정부를 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말할 건 말해야 되니까요. 그런 게 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뭔가 보여주려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여담마다 트럼프는 제가 썼지만은 실제적인 북한 위협보다 CIA 정보 매일 보고받습니다. 뭐 마이크 폼페오 그 CIA 국장이 이틀 전에 하루에도 매번 전화 와서 아주 괴롭다고 북한 문제 물어가지고 트럼프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보고받는데 이분 트럼프가 진짜 장사꾼이기 때문에 진짜 뭐랍니까 관심을 두는 건 미국 언론 보도입니다. 그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쏜 거는 별거 아니다. 다 봤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CNN 방송하죠. 폭스 뉴스 때리죠. 뭐 브레이킹 뉴스 나오면 국민들이 불안하거든요. 미국들이. 북한 당연히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 의미니까 그런다는 의미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이거는 하나의 저희도 기대감이 되지만 일단 그 부분은 동의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막 휘감 없는 것처럼 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 동의했다. 아주 자세 취하고 하겠죠. 골프 못 치러 가는 게 아쉽겠죠. 문재인도 싫어하니까. 뭐 아마 골프 그런 거 다 할 건데 그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얻어와야 될 게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얻어와야 될 게 이제 뭔가 우리가 약간 강조한 게 이제 뭐 2단계라도 하지만 대화, 북과의 대화라든지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우리 어떤 주도권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뭐 물밑에도 뭐든 용납하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 참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 우리 대통령이 얻어와야 될 부분이 없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제재 합의했다. 사드도 하기로 했다. 기존 뭐 전략도 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버리면 어떤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참
멍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럴 가능성이 80% 이상이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문정인 특사 논란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사드 배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전 정지 작업 그런 용도인 거죠. 분위기 안 깨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참 애매한데요. 묘한데 지금 그렇게 이제 사실 미국 쪽에서는 언론 보도에서 약간 하긴 하지만 뭐 같이 갔던 우리 문정인 교수님하고 같이 갔던 뭐 의원도 그랬지만은 뭐 그렇게 그걸 뭐 한국 너거 봐라 너거 뭐 사드 뭐 안 해? 또 뭐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제 18명의 의원들이 또 이제 저 누굽니까 트럼프한테 서한을 보내갖고 한국 왜 그래 사드 늦어지느냐 뭐 절차 어쩌고 강력하게 해라 이래갖고 뭐 조선일보 뭐 제가 매체 말하지 이런 또 크게 쓰던데 18명이에요. 18명. 그분들 항상 그래 하는 매파 의원들이에요. 예. 그렇게 또 굉장히 쓰고 그분들은 뭐 항상 그래 해요. 그 내가 얘기 다 드리면 그분들 제 후원자들 이렇게 명단 보면 쫙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뭐 로키드 마틴 뭐 이렇게 보잉 이렇게 안 할게요. 말 안 했습니다. 예. 그런 흐름이니까 그건 그거고 우리가 이제 뭔가 얻어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서 굉장히 초당적인 그러니까 공화와 민주당 상하원이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합동연설을 요청할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오는가를 미국 정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탄핵 위기고 뭐 야당한테 쫓기고 언론한테 쫓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동안 있었던 5번의 보궐선거에서 취임이 압승을 거뒀어요. 쉽게 말해서 언론이나 정당들은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지금의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의 30%의 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전승의 보궐선거 승리를 줬단 말이죠. 이렇다고 보면 대내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트럼프의 지지율, 국민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거에 그 트럼프 저지에 실패한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쪽에서 문재인 탄핵을 통해서 등장한 세계적인 이슈를 끌고 있는 민주적 대통령 문재인을 자기네들이 트럼프 견제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려 할 것이고 반대로 그걸 막으려고 하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의 기세를 또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어떤 오벌 동조를 막아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한민국에도 일종의 단근을 던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부분에는 좋은 지적인데 어제 우리 시간 어제죠. 대법원에서 지금 반이민 행정명령이 이제 뭐 저기 1심 법원 그다음에 저 연방 항소법원 2심에서 다 이렇게 이제 막혀져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못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어제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물론 최종 뭐 첫 공판은 10월 달에 하지만 일단 그 발효해라고 대법원에서. 왜냐하면 닐 고서치 한 명을 임명해 가지고 5대4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뭐 또 매체에다가 트럼프 재선은 뭐 유력하다 이렇게까지 쓸까 하는데 저는 원래 트럼프파기 때문에 그 말씀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그게 지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국을 바라볼 때 전체적으로 연원은 굉장히 악합니다. 지지율이 뭐 38%, 36% 이런데 미국의 정치에 관심을 가진 서청은 50%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튀어 올라가서 투표권 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 더 열광적이니까 그게 더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한번 또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민주당과 공화당에는 상당히 예리하신 어떤 생각 추측이신데 그까지는 제가 뭐 그럴 가능성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한 가지는 이제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굉장히 비상합니다. 그냥 우리가 막말한다 뭐 이렇게 뭐 어쩐다 하는데 제가 예상을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드 관련해도 간단히 얘기할 거예요. 아주 무식한 척하고 무대표로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그 사드 왜 15% 안 내?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문재인도 벙찌겠죠. 아니 우리 문재인 스타일에 뭐 사드는 주한 미군에서 우리 전략적 공동으로 지금 배치한 건데 한국이 부담할 부분이나 이렇게 하면 그래요? 그게 또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배치됐어요? 야, 나 그럼 국방장 안에서 그럼 빼라 하죠. 뭐 이게 땅 할 거예요. 일부러 그 던지는 협상과 본인이 쓴 협상의 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대뽀로 무식한 척, 에이 그거 해야지. 왜 안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던진다는 거죠. 예의 없이. 우리 뺀다고. 전화도 끊은 사람입니다. 전화도 다 끊고 오스트레일리아 통화하다 전화 끊어버리고 전화 집어 던지고 이래요. 오늘 뭐 다 나온 거 아주 작전적으로 이제 세나리오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제 저기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백악관에 있는 그에서
실질적으로 국무부나 이런 쪽에서 얼마나 이걸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외교정책, 이것도 참 미스테리예요. 그렇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비춰질 때와 다르게 회담할 때는 그런 걸 다 던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거 서로 안 하려고 지금 우리 청와대가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 이런 내가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사드도 어제 안 올리겠다. 굉장히 심기를 좀 보는 것 같고 한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내부적으로 하다 기자회견, 공동 기자회견 해야 되거든요. 누가 물어보면 트럼프가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폭탄 저는 같은 거기에 중이네요. 목적을 맞죠. 왜냐하면 둘이 대화하고 하는 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발표 안 하면. 근데 그 대화는 100% 제가 3년간 연구해서 확신하는데 아무 관심 없고 그냥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거 내가 10억 불 달라는데 왜 답을 안 줍니까? 간단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FATA는 그거 우리가 매달 적자 보는데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마 내달쯤에 그 행정명령해서 취소하겠습니다. 딱 그래 얘기가 끝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인물입니다. 일부러 그래요. 고도의 아주 협상가입니다. 다 던져놓는 겁니다. 그 전략입니다. 일단 그러면 한미 간의 현안으로 나올 수 있는 사드라든지 무역 문제 이런 것들은 비공식적인 석상안에서 자기 주장을 강행하고 밀어붙일 공산이 높은 거고, 당연히 트럼프는 뭔가를 그게 실질적 이득이 있든 없든 언론에서 이렇게 그래야 지지자들 와 역시 사우스코리아 만나도 우리 거 다 받아내네 이러고 FTA 꽝 그래고 다시 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당신네들을 지키러 가했어 갖고 우리 주한미군은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방위분담금 예를 들어 뭐 사드 1번 방위분담금 전부 다 해라. 그래서 우리 공동으로 안보하자. 그렇게 뭘 보여줘야 됩니다. 트럼프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 외교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의 의제도 미리 조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뭔가 얻어가는 외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드 반대 시위, 찬성 시위, 그때 이제 6월 25일이어서 또 보수단체 분들 또 나오시고 뭐 이런 걸 봤는데 어차피 국민들이 입장에서는 사실 사드 반대 시위도 해주는 게 사실상 도움이 되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예. 한편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균형을 또 맞추려고 또 보수단체 나와서 사드 배치 찬성하고 요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런 의제들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가 진짜 얻어갈 수 있는 게 뭐고, 뭘 얻기 위해서 던지는 일종의 이제 가짜 패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얻어갈 거는 제가 아까 언론에 보여줄 거랬는데 그게 FTA의 적자가 나는 자기네 적자를 많이 본다 이거거든요. 우리 쪽에서 전문가들이나 미국 쪽의 전문가들이 아무리 그 상무 그 담당 그 USTR 저 담당자도 어제 그랬지만 그런 인식이 없어요. 자기가 뭐냐면 트럼프는 그냥 간단 명료한 장사꾼 논리예요. 뭐냐면 그 우리가 적자 많이 보니까 그 우리 안 돼. 당신들 뭐 수입 뭐 소고기 맞고 뭐 철강 맞고 뭐 맞고 덤핑하고 이러는데 이건 안 해 하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얻어내려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트럼프 등장을 저희가 잘 이용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공화당이라든지 매파다가 무조건 어떤 소련이나 어떤 러시아 대비로 이렇게 꽉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는 그게 우리가 중간에 제가 텀을 찾을 수 있다 보는 게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이기 때문에요. 자기네들이 자기들 돈 쓰고 안 오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가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이 기싸움이 어디까지 얼마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수를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카드를 그게 굉장히 이제 이번에 다 이렇게 끝나지는 않겠지만 추후에 하나하나 나타나는데 이번에 첫 번째 대면이 되겠죠. 표면적으로는 봉합이 되고 이래 하겠지만 그 물밑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는 일부씩 드러나는 많은 그런 과정이 있는데 트럼프가 가져가고자 하는 거는 자기들 지지층 미국 국민도 다 아닙니다. 그게 내가 사우스코리아 한국 대통령 만나서도 FTA 얘기 다 했다. 사드나 국방비나 이런 관련도 우리 공짜 없다고 얘기 다 했다. 그리고 북한 문제도 이제 그건 맞겠죠. 두 양자가 굉장히 해갖고 이제 우리가 강한 압박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다 얻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북한 문제에도 대화라는 부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FTA도 우리가 그대로 가든지 합리적인 걸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중국 문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묘한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어올 건가? 이게 참 딜레마죠. 예, 그런 상황이죠. 그 국빈으로 초청받아 간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대접을 잘 해주고 뭔가 선물 보따리를 줄 거다라는 기대는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면 선물 보따리 없습니다. 오히려 뭐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뭐를 선물해야 될까 고민하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참 기사로 쓰기도 그렇고 뭐냐면 뭐 호주 총리가 뭐 황금 골프채를 줬는데 우리는 뭘 해야 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저번에 저기 홍석현 회장 갔을 때 아주 그 친서를 아주 금태 이렇게 뭐 진짜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주 좋아했다는데 약간 저자서 얘기를 지금 보이는데 이거 제가 새날에 얘기 안 할래 했는데 물론 이건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를 이게 물론 좋은 의미에서 외교적으로 보자면 양 정상이 처음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분위기 모두를 모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는데 반대로 그 트럼프 쪽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잘 대우하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미국 쪽 라인을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32번째입니까? 8번째 만나는 대통령이고 굉장히 지금 우리 시각에서 보니까 야, 한미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하고 북한 문제 있고 이러는데 미국 쪽 시각에서 트럼프나 비핵화는 시각에서 뭐 그냥 회담.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국빈도 아닙니다. 이번 방문. 그렇다고 뭐 예. 한국이 그렇게 존재가 없는 나라는 아니지만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굉장히 조그만 나라의 정상과 회담하는 거랑 사실상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 그 백악관 안에 어떤 구조들이 네. 정상적인 관료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깔아놓은 부하들, 영입한 사람들이나 영입 인사들이나 심지어는 뭐 사위 이런 애들이 백악관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외교적으로 접촉할 만한 라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제 뉴욕타임즈도 저 렉스 틸러슨 어제 저이 참 헛개비다 뭐 이렇게 보도를 뭐 헛개비다는 제 판단이고요. 제 분석이었는데 보도했는데 좋으신 지적인데요. 이 새날에 처음 말씀드린 게 이게 최순실 프레임이 백악관이 그대로 운영합니다. 근데 최순실 뭐 박근혜 그는 그냥 장난이고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제러드 쿠슈너가 사위입니다. 이방카 그게 딸이 이방카 뭐 그 회사도 갖고 있잖아요. 이방카 트럼프가 딸이고 그 가끔 TV 보시면 딸이 있지 않습니까? 사위가 바로 제러드 쿠슈너인데 변호사고 기업가고 베나탄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백악관 선임 고문을 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명의 지금 실권자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 밀려나는 형국이고 그 채권들이 지금 실권자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분석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례로 얼마나 비상하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트럼프가 막 던진다 했는데 멕시코나 뭐 이런 회담에 전화 막 끊어버리고 그래 우리 뭐 한 멕시코 저 협의 파기야 딱 그냥 던져버렸어요. 재떨이 던지듯이. 그러고 쿠시노가 살살 전화합니다. 그쪽 정상 그쪽 라인에 고위청 이제 뭐 백악청 우리 같은 청와대 하면서 그쪽은 황당할 거 아닙니까? 이거 막 나오네. 그냥 다 깨져버리거든요. 우리는 그냥 탈퇴 없는 걸 하겠다, 폐기하겠다 이러고 살 전화해갖고 그럼 그쪽도 당황하잖아요. 갑자기 우리도 한미 FTA 내일부터 파기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당황할 거 아닙니까? 일단 저게 외교도 적으로도 안 맞고 저 사람 진짜 뭐 괴짜네, 뭐 또라이네, 뭐 이랬는데 살 전화해가지고 싹 합의를 합니다. 이렇게 사이가 실권자. 그게 지금 이스라엘 정책, 중동 정책의 실권자로 나옵니다. 이 한반도는 어제도 뭐 굉장히 우리 외신들이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선순위로 둔다는데 미 백악관이 우선순위를 안 두고 있어요. 제가 국정의 전문가인데 뭐 바빠서 시리아, 중동, 뭐 이스라엘, 뭐 사우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거든요. 물론 문제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제레드 쿠시노도 아직 한반도 문제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여기는 또 동아시아 차가운 라인들이 별로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팁을 하나 드리면 장기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그건 현실이니까 그쪽 백악관이 굴러가는 제럴드 쿠시노 사이라든지 이런 라인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국무부 장관도 있고 미국 국방부 장관 매티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외교들이 매일 이렇게 안을 만들어 올리지만 결국 현실적으로는 트럼프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움직이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고 일례도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왜 여론을 많이 이렇게 본다 하면 간단한 거죠. 1년 전부터 이제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계속 뭐 우리가 인질 외교라도 하고 북한에 들으면 기분 나쁘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보도들이 뭐 미국 시민이 3명 억류돼 있다. 보도들이 많이 나가니까 트럼프 전화 한 통 하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유일한 실무자는 조셉 윤 육자회담 대표거든요. 조셉 윤 전화하면 조셉 윤이 그냥 다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뭐 북한 저기 뭐 최성희 국장이나 평양도 방문했고 그래놓고 국무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직 북한과 대화할 때 아니다. 자기네들 대화 다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안보에서도 백악관에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걸 물론 뭐 외교부나 청와대도 나름 파악하고 있겠지만 현상이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그 예상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뭐 송환됐었지만 사망해버린 범비아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외교 사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또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만이 뭐 방중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석방이 되면서 네. 로드만이 일종의 특사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네. 미국과 미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어느 정도 외교적으로 지금 연결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디 공식적인 라인이 있다고 지금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말씀 미국과 북한은 라인이 다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뉴욕 채널이라고 뉴욕에 이제 우리 유엔 북한 저 대표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참 뭐 그냥 말씀드리면 답답하다기보다 미국의 이중성이죠. 제 감성적인 자기네들은 급하면 다 대화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나 2, 3년 전에 저 누굽니까 오바마 정권 때도 급하면 와가지고 평양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우리한테 뽀록 난 거는 이 비행기가 와서 저쪽으로 저기 예를 들어 괌에 비밀기가 떠가지고 평양으로 갈 때는 우리한테 걸려야 되거든.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갖고 뭐 동아일보 이런 데 특정하고 비밀 방북했다는데 심심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게 요번에 한미 협상 할 때도 굉장히 그 기술을 잘 써야 된다는 게 문 밑으로는 우리가 엄한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네들은 그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하니까 미국물 그거는 인권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석방의 문제는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데 인권의 문제 따지면 우리나라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남북 이산가족이 더 뭐다. 국무부나 미국이 북한 만나듯이 하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야 됩니다. 근데 왜 보수언론이나 이런 데는 뭐 미국 그런 건 부각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라인이 다 있고 언제든지 만나고 불과 얼마 전에 조셉윤이 그렇게 하면서 육자전 대표라는 사람이 그거 다 로로웨이에서 만났다 인정하고 또 평양도 갔다 왔잖아요. 물론 원비어 데리고 왔지만은 다는 못 데리고 어쨌든 자기네들 인권적으로 그런다는데 우리는 남북 관계에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잘 파고 들어야 되겠죠. 조신 아주 지적이 있어요. 비밀 접촉이든 뭐 공식 접촉은 북미 간에는 늘 있고 지금도입니다. 오늘도 뭐 할지도 몰라요. 답답한 건 남북 간에 과연 채널이 있느냐가 참. 외교라는 게 아까 초반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외교는 보여주기잖아요. 그렇죠. 지지의 여론을 등에 업는 거. 네. 실제로 만나서 해야 될 이야기는 사실 양쪽이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알려진 거 이상도 해도 있을 수가 없는. 네. 뭐 그렇다고 비밀로 만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런 스타일은 최소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아닐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외교라는 게 원칙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거 아니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일부 이제 그 뭐냐면 정확하게 보고 문 대통령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 뭐냐면은 지금 저기 트럼프 자신도 뭐 북한과 대화를 안 한다 안 만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언론에서 횡설수설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햄버거 먹고 대화하자. 그리고 굉장히 국가 영리한 친구다. 그다음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만나겠다. 또 최근에는 백악관에서 국무부니까 그 논평 중에 보면은 제가 이런 논평을 제가 보도는 아니지만 이런 게 있어요. 원비어가 죽지 않았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났을 거다.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종합할 때 우리 문 대통령이 이틀 전에 뭐라 했냐면 내가 이래 말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협상에서 이용해야죠. 뭐냐면은 지금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미 국무부나 매파에 있는 미 국무부 국방부 매파들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을 좌우하랍니다. 그럼 대화 안 할래요. 자기는 패권주의이기 때문에. 치고 나가야 무기 더 팔아먹고 이렇거든요. 근데 트럼프라는 걸 우리가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도 매일 정부 보고 받으니까 참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렇다고 뭐 선제 공개 이런 건 못한다는 게 이제 본인이 안 거예요. 본인이 7년 전에 책을 쓸 때는 그 다 뭡니까 영변이고 뭐고 다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데 요즘 그런 말 안 하는 이유가 매일 뭐 정밀 뭐 보고 다 받으니까 정밀 보고 북한 보고 뭐 전체 다 받으니 이거 이제 말 못 하겠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방송 초창기 때 예. 지금 현재 앞에 계시는 찌라시님 같은 그런 거죠. 7년 전에 트럼프는 바뀌었지. 예, 모르겠습니다. 현실론적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요번에 가서 그 교합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트럼프를 설득하면서 이렇게 하면 트럼프가 그 뭐 맞는 얘기 좀 웃으면서 또 분위기는 또 잘 하거든요. 보니까 뭐 적당히 하면서 우리가 그 남북 대화를 이런 딱 가져오면은 굉장히 뭐 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10년 주기로 우리 정권이 바뀌었고 저쪽은 이제 8년 주기로 정권이 바뀌고 있어요. 계속 재선에 성공하면서. 근데 이게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민주정부가 서면 저쪽에 공화당이 보수정부가 들어오고 우리가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저쪽에 민주정권 오바마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중첩돼서 가는 게 없는데 이런 그 엇박자가 실제로 그 한미 정부나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걸림돌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뭐 근본적으로 같은 콜라병의 레벨만 다르다. 미국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공화당 민주당이 전반적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패권 정책이라든지 대한반도 정책, 동아시아 정책, 중동 정책의 차이가 뭐냐 크게 있느냐의 논란은 이제
미 제국주의 뭐 이렇게 말 제국주의 시각으로 보는 분들은 그 하나도 없다. 하지만 세세한 측면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중동 정책 안 맞는 점. 그런데 참 말씀 잘 하셨지만 과거 우리 김대중 정권 때 정부 때 저기 부시 만나가지고 예. 또 노무현 대통령 마찬가지고 서로 안 맞는 좀 이렇게 그런 측면이 제가 국제관계하면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저기 공화당이고 또 특이한 트럼프를 만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하나 그렇게 좀 아쉽죠. 근데 이게 역으로 또 할 수도 있어요. 일단 트럼프는 공화당 메인은 아니거든요. 이 뿌리가. 하긴 그렇죠. 예, 뿌리가 주류는 아니었죠. 예, 주류는 아닙니다. 어제 최근에 이제 뉴트 칸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책을 하나 냈는데 트럼프 이야기 보면 뭐라 하냐면 저도 그거 깜짝 놀랐는데 트럼프 그냥 이렇게 막 달래라 이렇게 막 가르치려 하지 마라 이러면서 표현 중에 하나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트럼프는 맨하탄의 상류 사회 출신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퀸즈 중산층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좀 잘 사는 집안은 맞아요. 그게 독일에서 와가지고 아버지가 부동산 했거든요. 그래도 뉴트 칸그리치 입장에서는 그게 또 뭐 그렇게 상류층으로 안 보인 모양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망난이였고 막 이랬는데 본토는 아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학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뭐 부동산 했죠. 유수 이런 거 다 관리했죠. 뭐 쇼 진행자 뭐 이렇게 아주 좀 개짜 형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본류는 아니니까 그 텀을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또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앞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북한 또는 북미 간 또 저 한미 간 뭐 이렇게 상박관계 뭐 협상이 만약에 된다면 만약에 협상이 이제 하나 된다 뭐 예를 들어 9.29 성명이나 이런 거 뭐 된다면 공화당의 행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뀔 리 없겠죠. 미국 쪽에서는. 예. 그런 우리의 어떤 좋은 제 보점인데 아쉽습니다. 어떻게 항상 민주정부에서는 미국이 민주당이 정권을 못 잡을 때입니다. 예. 근데 그 다른 질문인데 네. 강경화 장관 임명한 배경에는 이제 그의 그 유엔에서의 폭넓은 어떤 국제 인맥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겠다는 그것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예. 강경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동행했을 때 예. 따라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 같은 게 뭐예요? 강 장관님 후보자 시절에도 여러 가지 주로 야당 쪽에서 막 그렇게 당신은 뭐 대중외교나 중국하거나 이런 게 하는 경험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에서 하는 건 매일 그런 협상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한미 관계나 북미 관계나 이런 건 유엔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엔에 미국 파워가 워낙 세거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게 유엔 안보리 같은 게 중국과 러시아만 동의하면 이게 거부권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차원이 어떻게 그 인맥이라는 게 이런 게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양새로는 많이 좋죠. 한국의 여성 장관.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과연 얼마나 효력을 나타낼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걸 제가 방송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 아직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형태고 지금 유엔에서 어떤 경험과 어떤 한미 간에 또는 북미 이 간에 어떤 그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예, 그런 형태죠. 예. 그 아까 제가 외교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이렇게 대단한 뭐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형식 대 형식이 만나갖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저는 그런 걸로 보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을 첫 선방 국가로 선정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전 세계 질서에서 미국으로부터 사실 인정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리고 그런 안정성도 키우겠다는 네. 거죠. 예. 의도했건 안 했건 우리 민주 진보 쪽에서 나온 대통령들은 그냥 반미로 인식되는 측면이 좀 있잖아요. 많겠죠. 특히 예, 미국 조야에 예. 그러기 많습니다. 예. 그걸 불식시키고 국제 질서 속에서 그냥 일단 인정받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 뭐 거고. 그게 90%입니다. 예. 예, 90%라니까 방미를 하시는 거고 단 한 가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 중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이라는 건 그냥 압박, 오바마 때는 그냥 냅둬버려, 뭐 냅두자면서도 결국 할 건 다 했고 압박, 그다음에 대화가 없어진 거고. 자기네들도 필요하면 대화하고 우리 뭐 박근혜 정권 대화하고 뭐 그냥 다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과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게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남북한 대화 문제, 소위 한반도 문제에 우리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주도권 어떻게 찾을 건가? 지금 중국 사이에 또 낑기고 있잖아요. 사드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남북한의 대화 문제, 이 부분에서 무언가를 좋으신 지적인데 협상을 통하든지 물밑 어떤 양해라든지 이 부분이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일부는 막 그걸 왜 우리가 미국 가서 뭐 허락받고 뭐 이러는 허락 이런 게 아니라 좋으신 표현했는데 국제 질서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얻어와야 될 부분을 얻어와야 되는 거. 이게 지금 하나의 우리가 받아올 거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의 회담 과정에서 물론 이제 회담 결과라는 게 쇼킹한 건 없을 거예요. 예, 이미 다 예상이 되는 그렇죠. 거라서.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한다 뭐 이런 정도 나오겠죠. 나오겠죠.
근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서 얻어올 수 있는 최대의 외교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사람이 물밑합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할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래서 어제 문정인 그다음에 또 누구죠? 임동원 장관이가 또 아마 저녁에 또 뭐 개별적으로 만났다 뭐 이러는데 그걸 아마 물밑에서 사석이 할이라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하다. 그래서 이 대화해야 된다. 근데 전적으로 미국 믿겠다. 그리고 한미동맹 하겠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좌파다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딱 할 수 있는 게 본인이 얘기했어요. 어떤 연설문에 뭐냐면 오바마 때 한 거 아무것도 오바마 싫어하거든요. 트럼프가 자기 전 정권이니까 그걸 아마 노릴 것 같아요. 오바마 때 아무것도 못했지 않느냐 하니까 그건 아마 동의할 거거든요. 트럼프가 좋다고 웃으면서 아무것도 못했지 어떻게 그냥 놔두실 거냐. 아니니까 그렇다고 미국이 바로 북한하고 대화하는 건 그러니까 딱 그 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할 테니까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합의를 해오는 거죠. 우리가 내줘야 될 것은 FTA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싸움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트럼프가 뭘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 우리가 이게 뭐냐면 그러면 뭐 FTA를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다시 협상하자. 이러면 사도 돈 내라든지. 트럼프는 10억 달러 1빌리언 내라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무식한 거예요. 무식이라는 거. 그럼 아니면 그냥 그거는 그래 그러면 저기 방위비 뭐 얼마라 하던데 한 80% 부담하시라고. 딱 그래 해요. 아주 돈을 바라겠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그렇게 나가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뭐가 이제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그래서 물밑이라는 게 요번에 이제 첫 만남이고 공식적인 만남이고 많은 실무회담다고 이제 물밑으로 얘기도 많이 하겠죠. 가장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 받아오던 서로 간에 협의를 하던 이런 게 바로 이제 대화에 나서는데 내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양해하고 좀 도와달라. 그렇게 나가자. 요걸 하나 얻어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일정이 대충 발표된 걸로 보면 정상회담은 이제 30일 날로 예정이 돼 있고 그 이외에 앞뒤 그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강경화 장관은 22일 날 얘기를 하기에 이번에 굉장히 많은 행사가 준비돼 있다. 그것들을 잘 치르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식적인 어떤 그 의전 행사,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거 이외에 그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단계의 물밑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걸 통해 갖고 민주당 내 지지파들이라든지 국무성 안에 또는 뭐 국방부 안에 있는 여러 개 계파의 정치 세력들과 분명히 개별적인 만남 내지는 회담을 가질 공산이 높아 보입니다. 즉 가서 트럼프하고 부딪히는 시간은 최소화돼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상하원이라든지 기타 국무부들의 실무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을 위해서 강경화 장관이 굉장히 많은 어떤 프렌드를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그 내부적인 관측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동의는 합니다. 저 또라이는 만나가지고 어떤 나라 정상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남긴 적이 없어요. 마크롱 그랬죠. 나토 그랬죠. EU 그렇죠. 아베도 질려버렸거든 쟤한테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어떤 나라 정상을 만나도 면박 주고 지 얘기만 하려고 할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당하고 그냥 오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죠. 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대통령이고 이슈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게 프랑스 이번에 신임 대통령하고 마크롱하고 문재인이에요. 특히나 문재인은 지금 탄핵 카드를 주물럭 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모범 교과서 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워너비야? 예, 워너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트럼프 행정부 내지는 트럼프 자신한테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쉽게 보면 안 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고요. 직접 이번에 선물 보따리를 못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어떠한 형태의 한미 관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지금까지 좀 일방적이지 않았어요? 이런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여지가 되겠다라는 기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는 한미 일의 관계인 거예요. 이 지금의 그 국무장관이 올 2월 달에 미국은 일본하고는 동맹이긴 하지만 한국과는 그렇지 않다. 즉 세컨더리다.
일본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우방이고 그 다음 순서가 한국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네. 굉장히 외교적으로 그 파장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야 이제 우리 외교가 미국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마치 일본을 한 단계 거쳐서 오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느냐라는 상황이 생겼는데 일단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오바마가 했던 모든 정책을 뒤엎었고 그것 때문에 일본은 핵심적인 뭐 NTP라든지 뭐 지금 있는 아시아 투자은행이라든지 지금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국방 정책, 또 일본에 대한 군사력 강화 정책 이 모든 게 거의 백지화에 돌아간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앞으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위상이 좀 변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까요? 그 좋으신 지적인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한미일 관계는 미일 동맹입니다. 이건 뭐 그대로 말씀드리고 뭐 그렇게 그때 문제가 돼서 파트너라고 했다가 하니까 국무부도 그거 아니다 이랬지만 솔직히 이래 보면은 일본 더 중요시하고 그래서 일본 차원에서 한미일 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트라이 바이링걸 다 트라이 이렇게 삼중 삼각 동맹 하자. 계속 그만큼 한국이 부각이 안 됐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점인데 하나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그렇게 예감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그러면 누가 물은다면 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어봤잖아요. 비서실장도 하고 외교 장관으로 있지는 않죠. 다 내막을 알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재수를 뭐 쉽게 말하면 재수를 해가지고 대통령 되셨잖아요. 그렇게 뭔가 지금 알 겁니다. 알아서 저도 하나 기대하는 거는 뭔가 알고 있을 거다 이 흐름을. 그래서 요번에 가서는 내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런 걸 아마 그게 키겠죠. 과연 뭐로 보여줄 거냐. 그렇게 보여주면서 한국이라는 어떤 상대도 있다는 거를 부각을 해야 되는 처음으로 하는 거고 일례로 이런 거죠. 중국 이거 얘기 좀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리면 뭐 추측이지만 시진핑이 거의 빰 맞은 그냥 형국 아닙니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좀 막루대 올라가갖고 뭐 타고 하다가 중국에서 남한 대통령 불러갖고 대단히 잘한 거 아니? 뭐 이렇게 했는데 푸틴 다음으로 대접해줬죠. 싹 했는데 갑자기 그냥 샤드 합의하고 뭐 어쩌고 뭐 모르겠어 일 여담이면 뭐 시진핑 대통령 전화 통화 안 된다고 삐져갖고 그랬다는데 그만큼 이게 엉망진창인데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꽝된 거예요. 이 부분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에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사드 문제도 기본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한중 간의 관계. 이것도 우리가 수출 근무 이런 것도 다 일본 1순위고 우리 경제가 달린 거 아닙니까? 미국보다 더하게. 이게 굉장히 큰 차원이고 이런 걸 아마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우리 자리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으면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게 한미일에서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국무부든 국방부든 한국 별로 안 봤어요. 그래서 그런 발언에 그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한미일 강조하고 이러는 건데 이제 이거 한국의 민주정부 소위 말해서 촛불 민심 촛불 혁명 들어서 민주정부가 이 만만치 않네. 그냥 우리 막 못 가겠다. 그럼 아무것도 우리가 우리 자리를 딱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되는 거죠. 그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근데 참 그 이제 저도 기대 반 여러 가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젊은 마크롱 대통령 손을 꽉 잡아서 악력 자랑했다가 거기서 뭐 뿌리침 당하는 꼴도 당하고 했지만 아베 15초 잡은 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꽉 잡은 거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도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해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수십만의 사람들과 악수를 하신 악력의 제왕이십니다. 이번에 한번 혼내주실 수 있을 거예요. 특전자 출신이니까. 그래서 저는 젊은 문재인 대통령과 나이든 트럼프의 어떤 그 비교 내지는 국제 위상 관계가 비록 겉보기에는 우리가 미국에 어느 정도 밀려있는 모양으로 보지만 그거를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보이는 걸로만 해서 우리가 지난번 해왔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했던 굴욕 외교가 아닌 그래도 버틸 건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리를 얻는다기보다는 난 좀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외교와 관계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당당하셨거든 우리 이전에 민주 대통령들은.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외교부 쪽 외교부나 통일부 쪽에 조금 이렇게 이제 기싸움이나 수싸움을 좀 얘기하면 굉장히 이런 표현들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한미 관계 균열을 자꾸 하고 그건 기자님 아닙니다 이러는데 정말 나한테는 부인하더라도 내부적으로나 우리 문제 분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상회담들은
정말 그 좋은 의미의 싸움입니다. 밑에는 물밑 싸움 많이. 우리가 6.15 회담하러 남북 회담하러 가서도 파기 직전까지도 갔잖아요. 우리 평양에서 회담하고 할 때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칼을 자루나 우리 끈은 다 갖고 가야 되고 치열하게 막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나타나는 건 좋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를 갖고 가야 되는데 저는 아마 문 대통령이 과거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지켜봐온 분이기 때문에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이제 우리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도권을 잡아가야 되고 내년에 어떻게 나가야 되고 그걸 뭔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외교라는 게 사인 간의 관계랑 아주 유사한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과 북한만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완벽한 늘릴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역학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에 말해서 균형자론 같은 것처럼 적당하게 그 중국의 존재를 이용해 먹으면서 외교를 하면 우리가 얻을 것도 저는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여담 참 좋은 지적인데 사드 가지고 중국이 이런 얘기 들으면 계속 우리 막 하지만 이틀 전인가 저기 한 미중 그 2+2 외교장관 그 회담을 워싱턴에 했는데 그때 공식적으로 철거하라고 요청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굉장히 막 난리치고 이러지만 미국한테는 예를 들어서 미중 정상회담도 했잖아요. 그때 사드에 대해서 별로 이거 자기는 없었잖아. 물론 물 밑으로 했던 없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 거고 우리 대통령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런 것도 미중을 그냥 이렇게 붙여 나갔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외교적인 전략적인 걸 잘 써야 됩니다. 좋으신 지적인데.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뭐 지금 하시는 거 보면요. 최근에 쏟아진 이슈들을 보면은 뭘 겁먹어 가지고 안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안부 합의 같은 문제도 대놓고 재협상해야 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트럼프 황제께 눈도장 찍으러 가는 그 작은 나라의 왕 정도는 아닌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아니어야 되죠. 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밑밥을 까는 거는 자꾸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보수 언론들이 사드 문제를 갖고 자꾸 이간질하는 전략을 쓰니까 그렇습니다. 이쪽의 모양을 완전 깨끗하게 클리어 시켜놓은 다음에 네. 정상회담한테 임하려고 자꾸 정부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사드 배치를 취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라는 메시지가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그게 크죠. 네. 우리 내부적인 어떤 거 안보적 몰아가려고 흔들기. 공교롭게도 이제 그 시점 맞춰가지고 사실 성주 쪽으로 굉장히 많은 보수단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거의 날마다 오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도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지금 분위기가 사드가 배치될지 안 될지 아까 말한 처음에 나왔던 그 레이더처럼 네. 사드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묘한 아다리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네.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최소 1년에서 2년 걸린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쪽에서 보는 사드 배치를 취소하려고 하는 그 모양새로 가니까 자꾸 불안감 느낀 사람들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국에서 여론을 계속 만들려고 지금 누구의 오단지는 모르지만 특정한 단체들이 가서 거기서 지금 분탕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드 상황이 이제 아주 그 상징적으로 아주 그런 입장이 돼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군사학전에는 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미국의 그 동아시아 패권 정책에서 중국 견제해서 레이더 갖다 놓고 하겠다는 거고 중국이 반발하는 건데 여기 아주 묘하게 지금 그런 입장이 돼 있는 아주 묘한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뭐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긴 하지만 사실 공산이 높은 팩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이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방카 트럼프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미국 이게 중국 내에서 중국이 미국 이방카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중국 내에서 하고 있는 이방카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을 해줄 테니까 이번 회담에서 너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맥혀서 실제 별다른 큰 이슈나 충돌 없이 가서 접대를 잘 받고 왔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이거 이번 회담 미중 회담 미중 회담 말이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 트럼프를 좌지우지하는 라인이 마치 그 정유라처럼 네. 이방카 라인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사위의 라인들이 지금 미국을 실제 지배하고 있는 비선 라인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고 제가 아까 있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치면 그런 라인 쪽하고 좀 비정상적이지는 하지만 어느 정도 어떤 그 외교적인 또는 국익을 위한 긴밀한 관계를 터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청와대에 제가 들으라고 아까 옛날에 말씀드린 거고 외교는 아까 말씀드린 양자 간의 협상이 보여주는 거지만 물밑으로는 그런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똑같은 두 가지 말씀드린 미국하고도 앞으로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마 정상회담 하기 전에도 뭔가 어떤 그런 게 있었으리라고 보고
남북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지금쯤이면 이게 처음 아시겠지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우리도 이제 남북한 간에 뭔가 물밑으로 채널을 틀고 이게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제 드러났지만 1년 전, 2년 전 항상 뭐 오토 원비어 하나 매겨라든지 뭐 계속 대화했잖아요. 북한과 미국은. 이제 우리도 아마 있으리라고 보고 자꾸 해야 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뭐 그게 그 나라 지금 그게 또 그게 그 나라들이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게 싫으면 또 탄핵 국민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뭐 일단 뭐 트럼프가 대법도 이기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만 어쨌든 저게 저렇게 돌아가는 거 그 현실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는 일단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백악관 움직이는 게 이방카하고 뭐 쿠셔너 샤웨이 이런 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떻게 움직일 많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남북한도 대화를 한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그 이념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건 트럼프하고 나하고 입장이 틀리지 않다. 이런 걸 정확하게 트럼프한테 누가 전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 한미 정상회에서 서로가 물밑 대화 시간은 직접적으로 물밑 대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뉴스를 많이 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요즘에 이제 SNS나 뭐 여러 가지 정보통신 시대를 타고 뉴스가 건너오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처해 있는 미국에 있어서의 트럼프의 입지라는 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곤란할 수 있는 입지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러시아 간첩설, FBI 국장 경질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역대 가장 최악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게. 최악의 상황이. 그럼 실제로 탄핵의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뭐 반이민 행정명령도 사실 우리 이민자들이나 이런 입장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대법에서 지금 뭐 하라고 된 거고요. 지금 이제 딱 한 가지 그게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하죠. 그것도 지금 특검해갖고 조사 중 아닙니까? 조사 중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딱히 제가 뭐 결론만 말하면 딱히 뭐 이게 탄핵 상황으로 갈 거다. 그건 아직 사실 굉장히 제로는 아니지만 뭐 퍼센트를 한 10%, 20%도 안 되고 낮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런데 이제 물려 특검이 이제 조사 과정에서 또 뭐가 튀어나올지 아니면 또 뭐 우리 FBI 전 국장이 또 어떤 발언할지 이건 아직 미지에 남아 있지만 초기에 막 이렇게 트럼프 어떤 탄핵 이 가능성이 불 때보다 많이 지금 약해진 한국이죠. 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적인 전통은 사실 특검 같은 걸 통해서 트럼프의 결정적인 거짓말이 드러나면 사퇴를 해야 되는 문화인데 트럼프의 스타일로 보면 사퇴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퇴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굉장히 비상한데 자기 그 SNS를 활용하고 어떤 그 이미지 정치를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지지자들을 그냥 몰아칩니다. 그리고 지금 재미난 게 뭐 CNN 뭐 뉴욕 타임즈 뭐 전부 가짜 뉴스라고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야 TV 나가 이러고 중계 못 해갖고 CNN이 검은 화면으로 보내고 우리 쫓아냈다 이러고 또 그다음에 사진 촬영도 야 사진 기자 나가 이러고 또 브리핑 안 해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자신 있다는 거예요. 미주로 올려나고 싸울 정도예요. 트럼프가. 이거 거의 여자 박근혜 아니에요? 아니 남자 박근혜 아니에요? 이 정도면? 더 심한데? 그러니까. 엄청 심하죠. 민주주의 국가에 뭐 자기들 선도한다고 하는 미국 입장에서 그런 불통의 대통령을 받아들이고 엄청 그러니까 다음번에 한번 제가 뭐 트럼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라온 환경부터 말씀드릴 때 재미난 일들을 많이 말씀드리긴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서 뉴욕 타임즈나 뭐 이런 데가 지금 뭐 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뭐 지지율이 36%고 역으로 보면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우리 방송의 이제 모토가 트위터가 진짜 언론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트럼프가 지금 트위터 정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쩌고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그냥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을 뒤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돌출한 그런 유형의 인간들 같은 경우는 다루기가 힘들어서 어떤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올지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약간 그 옛날 서희 장군 생각이 나네요. 지금 마치 산적산채에 혼자 단신으로 들어가서 뭔가 협상을 해갖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래도 당당하게 굴복시키고 성과를 거둬서 오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정반대로 하나 봐요. 트럼프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의외에 굉장히 강한 뭔가를 이렇게 내놓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따왔어 할 정도의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지금 전국 돌아가는 걸 보면 국민의당 사건도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하늘이 돕고 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한 가지 저희 말씀드리면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교육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막말도 하는데 이번엔 별로 그렇게 막말해요. 예를 들어서 막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부시 정권의 뭐 디스맨 이 사람 뭐 이지맨 쉬운 사람 이런 건 아주 트럼프는 막말도 아니잖아요.
이분이 트럼프가 막말 한 4-5개는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정상이에요. 우리 만나도 기자회견 하든 뭐 만찬장에서. 근데 굉장히 북한 문제가 민감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번에는 의도적으로 안 할 것 같아요. 다행히. 에이, 미국 사람들한테 그런 걸 대통령 뽑아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갔다 오신 뒤에 미국 갔다 오신 뒤에 한 번 더 그거 한번 분석 한번 해보죠. 예, 그렇습니다. 조만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드디어 이제 미국 통으로부터 듣는 정상회담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두 갈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한미 정상회담 잘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 우선 뭐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쏟아내세요. 바로 예. 어쨌든 후보 시절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나는 우리는 평양을 먼저 가겠다. 갈 의지가 있다. 사실은 평양을 먼저 가겠다는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남북 대를 중시하겠고 평양을 먼저 갈 의지가 있다 하니까 막 보수 언론에서 막 이러다가 지금 이제 결국 이제 미국을 먼저 가시는데 뭐 보수 언론은 뭐 여러 가지 기대한다 뭐 어쩐다 하겠지만 또 자기네들 어떤 그게 또 안 맞아지면 사드라든지 또 막 비난을 하겠죠. 흔들기 말하자면. 그래서 그 점이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좀 아쉽고요. 우리 문제는 뭐냐면 굳이 그 약간 급한 이렇게 꼭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는 게 좀 제 입장에서 아쉬운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정권 청와대 쪽이나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또 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어떤 지도자 집권자로서 어떤 그런 측면이 강했던 것 같고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는 게 제가 오늘 이번 주 아마 시사전에 나갈 건데 결국 기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좀 비관적으로 보는까지 오늘 써버렸는데 그건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조금 뭐 마이너스 나쁘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국제관계 상황들이 그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후보 시절이나 이렇게 담아왔던 게 많이 이렇게 그렇게 되어갈 가능성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뭐 그대로 얘기를 다 하라니까 우리의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의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이건 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단 한 가지는 감인데 감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갔다 와서 무언가는 생각하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남북 대화 문제라든지. 근데 일단 이번 워싱턴 가는 거는 그렇게 기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론. 예. 이를테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뭐 이상한 망난이라고 해도 예. 탄핵까지 거론될 마당인 정도로 상황이 입지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외교에 있어서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현안들 중에 하나가 북핵 해결에 관련된 부분일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북한이 그렇게 핵무기를 개발해 줌으로써 자기들의 입지가 더 좋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네. 근데 사실 북핵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미국과 이야기하려는 일종의 도구와 수단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과는 아무 상관 사실 없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우리가 그러니까 부정적 이미지로만 바라보면 트럼프가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뭘 대단히 해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트럼프건 문재인 대통령이건 둘 다 뭔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합의를 도출해 냈을 때 양국 국민이 봤을 때 서로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국내용이라고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썼는데 둘 다 국내용이다 했습니다. 둘 다 국내용이다. 사실 이 지금 초기 우리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좀 이렇게 국제 관계학적으로 하면 혹시 막 비판한다까봐 지금 출발한 정부를 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말할 건 말해야 되니까요. 그런 게 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뭔가 보여주려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여담마다 트럼프는 제가 썼지만은 실제적인 북한 위협보다 CIA 정보 매일 보고받습니다. 뭐 마이크 폼페오 그 CIA 국장이 이틀 전에 하루에도 매번 전화 와서 아주 괴롭다고 북한 문제 물어가지고 트럼프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보고받는 그런 상황이죠. 그 국빈으로 초청받아 간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대접을 잘 해주고 뭔가 선물 보따리를 줄 거다라는 기대는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면 선물 보따리 없습니다. 오히려 뭐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뭐를 선물해야 될까 고민하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참 기사로 쓰기도 그렇고 뭐냐면 뭐 호주 총리가 뭐 황금 골프채를 줬는데 우리는 뭘 해야 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저번에 홍석현 회장 갔을 때 아주 그 진술을 아주 금태 이렇게 뭐 진짜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주 좋아했다는데 약간 저자서 얘기를 지금 보이는데 이거 제가 새날에 얘기 안 할래 했는데 물론 이건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좋은 의미에서 외교적으로 보자면 양 정상이 처음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분위기 모두를 모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는데
반대로 그 트럼프 쪽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잘 대우하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미국 쪽 라인을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32번째입니까? 8번째 만나는 대통령이고 굉장히 지금 우리 시각에서 보니까 야, 한미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하고 북한 문제 있고 이러는데 미국 쪽 시각에서 트럼프나 비핵화는 시각에서 뭐 그냥 회담.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국빈도 아닙니다. 이번 방문. 그렇다고 뭐 한국이 그렇게 존재가 없는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굉장히 조그만 나라의 정상과 회담하는 거랑 사실상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 그 백악관 안에 어떤 구조들이 정상적인 관료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깔아놓은 부하들, 영입한 사람들이나 영입 인사들이나 심지어는 뭐 사위 이런 애들이 백악관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외교적으로 접촉할 만한 라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제 뉴욕 타임즈도 저 렉스 틸러슨 어제 저이 참 헛개비다. 뭐 이렇게 보도를 뭐 해kop이다는 제 판단이고요. 제 분석이었는데 보도했는데 좋으신 지적인데요. 이 새날에 처음 말씀드린 게 이게 최순실 프레임이 백악관이 그대로 운영합니다. 근데 최순실 뭐 박근혜 박근혜 그는 그냥 장난이고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제러드 쿠슈너가 사위입니다. 이방카 그게 딸이 이방카 뭐 그 회사도 갖고 있잖아요. 이방카 트럼프가 딸이고 그 가끔 TV 보시면 딸이 있지 않습니까? 사위가 바로 제러드 쿠슈너인데 변호사고 기업가고 베나탄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백악관 선임 고문을 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명의 지금 실권자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 밀려나는 형국이고 그 채권들이 지금 실권자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분석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례로 얼마나 비상하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트럼프가 막 던진다 했는데 멕시코나 뭐 이런 회담에 전화 막 끊어버리고 그래 우리 뭐 한 멕시코 저 협의 파기야 딱 그냥 던져버렸어요. 재떨이 던지듯이. 그러고 쿠시노가 살살 전화합니다. 그쪽 정상 그쪽 라인에 고위청 이제 뭐 백악청 우리 같은 청와대 하면서 그쪽은 황당할 거 아닙니까? 이거 막 나오네. 그냥 다 깨져버리거든요. 우리 그냥 탈퇴 없는 걸 하겠다, 폐기하겠다 이러고 살 전화해갖고 그럼 그쪽도 당황하잖아요. 갑자기 우리도 한미 FTA 내일부터 파기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당황할 거 아닙니까? 일단 저게 외교도 적으로도 안 맞고 저 사람 진짜 뭐 괴짜네, 뭐 또라이네, 뭐 이랬는데 살 전화해가지고 싹 합의를 합니다. 이렇게 사위가 실권자. 그게 지금 이스라엘 정책, 중동 정책의 실권자라 나옵니다. 이 대한함대 이분 트럼프가 진짜 장사꾼이기 때문에 진짜 뭐랍니까 관심을 두는 건 미국 언론 보도입니다. 그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쏜 거는 별거 아니다. 다 봤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CNN 방송하죠. 폭스 뉴스 때리죠. 뭐 브레이킹 뉴스 나오면 국민들이 불안하거든요. 미국들이. 북한 당연히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 의미니까 그런다는 의미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이런 거는 하나의 저희도 기대감이 되지만 일단 그 부분은 동의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막 휘감 없는 것처럼 내가 문재인 대통령과 다 동의했다. 아주 자세 취하고 하겠죠. 골프 못 치러 가는 게 아쉽겠죠. 문재인도 싫어하니까. 뭐 아마 골프 그런 거 다 할 건데 그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얻어와야 될 게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얻어와야 될 게 이제 뭔가 우리가 약간 강조한 게 이제 뭐 2단계라도 하지만 대화, 북과의 대화라든지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우리 어떤 주도권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뭐 물밑이든 뭐든 용납하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 참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 우리 대통령이 얻어와야 될 부분이 없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제재 합의했다. 사드도 하기로 했다. 기존 뭐 전략도 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버리면 어떤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참 멍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럴 가능성이 80% 이상이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문정인 특사 논란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사드 배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전 정지 작업 그런 용도인 거죠. 분위기 안 깨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참 애매한데요, 묘한데 지금 그게 이제 사실 미국 쪽에서는. 언론 보도에서 약간 하긴 하지만 뭐 같이 갔던 우리 문정인 교수님하고 같이 갔던 모 의원도 그랬지만은 뭐 그렇게 그걸 뭐 한국 너거 봐라 너거 뭐 사드 뭐 안 해? 또 뭐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제 18명의 의원들이 또 이제 누굽니까 트럼프한테 서한을 보내갖고 한국 왜 그래 사드 늦어지느냐 뭐 절차 어쩌고 강력하게 해라 이래갖고 뭐 조선일보 뭐 제가 매체 말하지 이런 또 크게 쓰던데 18명이에요. 18명. 그분들 항상 그래 하는 매파 의원들이에요. 예. 그렇게 또 굉장히 쓰고 그분들은 뭐 항상 그래 해요.
그 내가 얘기 다 드리면 그분들 제 후원자들 이렇게 명단 보면 쫙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뭐 로키드 마틴 뭐 이렇게 보잉 이렇게 안 할게요. 말 안 했습니다. 예. 그런 흐름이니까 그건 그거고 우리가 이제 뭔가 얻어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 있어서 굉장히 초당적인 그러니까 공화와 민주당 상하원이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합동연설을 요청할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오는가를 미국 정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탄핵 위기고 뭐 야당한테 쫓기고 언론한테 쫓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동안 있었던 5번의 보궐선거에서 취임이 압승을 거뒀어요. 쉽게 말해서 언론이나 정당들은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지금의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의 30%의 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전승의 보궐선거 승리를 줬단 말이죠. 이렇다고 보면 대내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트럼프의 지지율, 국민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네. 따라서 이거에 그 트럼프 저지에 실패한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쪽에서 문재인 탄핵을 통해서 등장한 세계적인 이슈를 끌고 있는 민주적 대통령 문재인을 자기네들이 트럼프 견제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려 할 것이고 반대로 그걸 막으려고 하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의 기세를 또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어떤 오벌 동조를 막아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한민국에도 일종의 단근을 던져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부분에는 좋은 지적인데 우리 시간 어제죠. 대법원에서 지금 반이민 행정명령이 이제 뭐 저기 1심 법원 그다음에 저 연방 항소법원 2심에서 다 이렇게 이제 막혀져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못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어제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물론 최종 뭐 첫 공판은 10월 달에 하지만 일단 그 발효해라고 대법원에서. 왜냐하면 닐 고서치 한 명을 임명해 가지고 5대4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뭐 또 매체에다가 트럼프 재선은 뭐 유력하다 이렇게까지 쓸까 하는데 저는 원래 트럼프 파기 때문에 그 말씀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그게 지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국을 바라볼 때 전체적으로 연원은 굉장히 악합니다. 지지율이 뭐 38%, 36% 이런데 미국의 정치에 관심을 가진 서청은 50%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튀어 올라가서 투표권 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가 더 열광적이니까 그게 더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한번 또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민주당과 공화당에는 상당히 예리하신 어떤 생각 추측이신데 그까지는 제가 뭐 그럴 가능성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한 가지는 이제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굉장히 비상합니다. 그냥 우리가 막말한다 뭐 이렇게 뭐 어쩐다 하는데 제가 예상을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드 관련해도 간단히 얘기할 거예요. 아주 무식한 척하고 무대프로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드 왜 15% 안 내?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문재인도 벙찌겠죠. 아니 우리 문재인 스타일에 뭐 사드는 주한 미군에서 우리 전략적 공동으로 지금 배치한 건데 그건 한국이 부담할 부분이나 이렇게 하면 그래요? 그게 또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배치됐어요? 야, 나 그럼 국방장 안에서 그럼 빼라 하죠. 뭐 이게 땅 할 거예요. 일부러 그 던지는 협상과 본인이 쓴 협상의 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대뽀로 무식한 척, 에이 그거 해야지. 왜 안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던진다는 거죠. 예의 없이. 우리 뺀다고. 전화도 끊은 사람입니다. 전화도 다 끊고 오스트레일리아 통화하다 전화 끊어버리고 전화 집어 던지고 이래요. 그건 뭐 다 나온 거. 아주 작전적으로 이제 새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제 저기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백악관에 있는 거에서 실질적으로 국무부나 이런 쪽에서 얼마나 이걸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외교정책 이것도 참 미스테리예요. 그렇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비춰질 때와 다르게 회담할 때는 그런 걸 다 던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거 서로 안 하려고 지금 우리 청와대가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 이런 내가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사드도 어제 안 올리겠다. 굉장히 심기를 좀 보는 것 같고 한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내부적으로 하다 기자회견 공동 기자회견 해야 되거든요. 누가 물어보면 트럼프가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폭탄 저는 같은 거기에 중이네요. 목적을 맞죠. 왜냐하면 둘이 대화하고 하는 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발표 안 하면. 근데 그 대화는 100% 제가 3년간 연구해서 확신하는데 아무 관심 없고 그냥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10억불 달라는데 왜 답을 안 줍니까? 간단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FATA는 그거 우리가 매달 적자 보는데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마 내달쯤에 그 행정명령해서 취소하겠습니다. 딱 그래 얘기가 끝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인물입니다. 일부러 그래요. 고도의 아주 협상가입니다. 다 던져놓는 겁니다. 그 전략입니다.
일단 그러면 한미 간의 현안으로 나올 수 있는 사드라든지 무역 문제 이런 것들은 비공식적인 석상안에서 자기 주장을 강행하고 밀어붙일 공산이 높은 거고. 당연히 트럼프는 뭔가를 그게 실질적 이득이 있든 없든 언론에서 이렇게 그래야 지지자들 와 역시 사우스 코리아 만나도 우리 그 다 받아내네 이러고 FTA 꽝 그리고 다시 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당신네들을 지키러 가했어 갖고 우리 주한미군은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방위분담금 예를 들어 뭐 사드 1번 방위분담금 전부 다 해라. 그래서 우리 공동으로 안보하자. 그렇게 뭘 보여줘야 됩니다. 트럼프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외교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의 의제도 미리 조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뭔가 얻어가는 외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드 반대 시위, 찬성 시위, 그때 이제 6월 25일이어서 또 보수단체 분들 또 나오시고 뭐 이런 걸 봤는데 어차피 국민들이 입장에서는 사실 사드 반대 시위도 해주는 게 사실상 도움이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한편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균형을 또 맞추려고 또 보수단체 나와서 사드 배치 찬성하고 여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런 의제들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가 진짜 얻어갈 수 있는 게 뭐고 뭘 얻기 위해서 던지는 일종의 이제 가짜 패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얻어갈 거는 제가 아까 언론에 보여줄 거랬는데 그게 FTA의 적자가 나는 자기네 적자를 많이 본다 이거거든요. 우리 쪽에서 전문가들이나 미국 쪽의 전문가들이 아무리 그 상무 그 담당 그 USTR 저 담당자도 어제 그랬지만 그런 인식이 없어요. 자기가 뭐냐면 트럼프는 그냥 간단 명료한 잔사꾼 논리예요. 뭐냐면 우리가 적자 많이 보니까 우리 안 돼. 당신들 뭐 수입 뭐 소고기 맞고 뭐 철강 맞고 뭐 맞고 덤핑하고 이러는데 이건 안 해 하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얻어내려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트럼프 등장을 저희가 잘 이용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공화당이라든지 매파다가 무조건 어떤 소련이나 어떤 러시아 대비로 이렇게 꽉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는 그게 우리가 중간에 제가 텀을 찾을 수 있다 보는 게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이기 때문에요. 자기네들이 자기들 돈 쓰고 안 오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가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이 기싸움이 어디까지 얼마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수를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카드를 그게 굉장히 이제 이번에 다 이렇게 끝나지는 않겠지만 추후에 하나하나 나타나는데 이번에 첫 번째 대면이 되겠죠. 표면적으로는 봉합이 되고 이래 하겠지만 그 물밑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는 일부씩 드러나는 많은 그런 과정이 있는데 트럼프가 가져가고자 하는 거는 자기들 지지층 미국 국민도 다 아닙니다. 그게 내가 사우스 코리아 한국 대통령 만나서도 FTA 얘기 다 했다. 사드나 국방비나 이런 관련도 우리 공짜 없다고 얘기 다 했다. 그리고 북한 문제도 이제 그건 맞겠죠. 두 양자가 굉장히 해갖고 이제 우리가 강한 압박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다 얻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북한 문제에도 대화라는 부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FTA도 우리가 그대로 가든지 합리적인 걸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드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중국 문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묘한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어올 건가? 이게 참 딜레마죠.